됐어요. 이제 그 두 번째 주제인 정규 분포를 할 겁니다.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제 2산에서는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그 표를 주로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확률 질량함수로 접근을 했었잖아, 맞지? 근데 연속에서는 사실은 거의 근본이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 정렬은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m이 돼. 요런 그래프 그려지게 되거든. 이거일 때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이제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그래프를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보니까 현아야, 식이 어때? 매우 못생겼지. 조금 못생긴 게 아니고 이런 뭐 거의 뭐 싸우자 수준이야, 맞지? 다행히도 우리가 이 식을 이제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면 이 식을 직접 묻는 문제가 나온 건 신일에서 딱 한 번 봤어. 우리 동네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진짜 0번 봤어. 0번 봤어. 어쨌든 뭐 외우면 되지. 외우는 거야. 별일 아니잖아, 맞지? 뭐 별일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요구되는 식을 이제 외우기를 말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이면 그때 이 확률 변수 x가 정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여기에 쓰는 값은 요 m 값은 이제 식의 형태, 문자의 형태에서 알겠지만 평균이 될 거고, 요 값은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저런 함수를 이제 잘 알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오케이? 왜? 네. 왜? 때려. 저를요? 때리려고 하면 그냥 불이 있다. 아 그래? 자 어쨌든 아니 약간 그 뭐랄까 진입이었는데. 자 어쨌든 합시다. 근데 쌤이 이제 저 함수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내가 사실은 곤란하지, 쌤은 너희들은 저 함수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우리가 약간 백그라운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혹시 fx가 x제곱이야. 근데 이제 어떤 함수 뭐 gx가 정의되기를 뭐 1억 5천만 x제곱이야.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 함수에 비해서 한 1억 배 어려워지나? 아무 상관없다, 맞지?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해했어? 오케이. 또는 우리가 fx가 이렇게 x제곱이라고 했는데 hx라는 함수가 x-m 제곱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다고 해서 함수가 더 많이 복잡해져? 그렇지 않잖아, 맞지? 사실 이 친구는 뭘 한 거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냥 적당히 실수배하고 적당히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함수도 저 함수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어. 괜찮니? 안 괜찮니? 그냥 일단 얘를 이해하자고. 우리 그러니까 저걸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쌤 앞에 딱 지수함수 할 줄 알면 이해 다 할 수 있어. 지수함수 못하지. 할 줄 알지? 그럼 할 수 있어. 오케이. 쌤 좀 전에 앞 시간에도 다 이해시켰어. 물론 약간의 사기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자기도 이해한다고 생각해 끄덕끄덕 하고 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그래도 조금 백그라운드 이야기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잠깐 같이 봅시다. 자, 거기 있는 그냥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쌤도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 저 말 막 써놨거든.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된 연속 확률 x의 확률 함수가 위와 같이, 아니 저 아래와 같이, 그걸 쌤이 옆에 점점점 하고 이걸 이제 스타라고 그래. 스타. 이렇게 된 이 친구를 이제 보통 별 혹은 스타, 뭐 혹은 국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쌤은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1대 이제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정규 분포라고 하는지는 알겠어 혹시? 정규라는 단어, 이제 이걸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 근데 어차피 이건 별로 안 분포야. 그냥 별로 안 중요해. 얘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지? 평범한? 보통의? 뭐 일반적인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는 말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이런 분포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이제 관찰해 보면 그 분포를 이제 나타내 보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 강수량이라든지 뭐 한 해의 출생아 수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계산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 이렇게 뭐 강수량은 사실 약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수능 성적은 진짜 리얼리 정규 분포를 따라. 오케이. 저 사실 이렇게 생길 것 같잖아. 센터 몰리겠지.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정규 분포라고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자연 현상이 전부 다 저걸 따라. 거의 정말 많은 것들이. 물론 저것만은 아닌데 꽤 많이 저걸 따라.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함수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이제 m과 시그마는 각각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임이 알려져 있대. 이건 두 번 썼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호로 이제 x는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참고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스타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이건 이제 했던 말도 하는 거고. 두 번째, 2라는 수는 2.718 어쩌고 가는 무리수이고요. 파이도 3.141 이건 당연히 알겠지만 인 무리수입니다. 괜찮지? 2라는 건 2.71 정도 되는데 자연상수라고 불러. 오케이. 세 번째,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뭐가 정의된대? 평균과 분산이 다 정의가 된대. 다만 뭐로 정의된다고? 정적분으로 정의되므로 우리가 그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어떤 교과서는 부록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제 평균과 분산이 있는 책이 있어. 어차피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맞지?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만 있는데 구하라고 시키지 않을 뿐이야. 정의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네 번째로 확률 일담수가 이 친구일 때 평균의 정의에 따라서 구하면 정확히 이 값이 항상 나온대. 그래서 어차피 이 자리에 있는 값이 나오니까 그냥 저기다 m이라고 써놓은 거야. 우리가 m이 이제 평균을 뜻하는 기호잖아, 맞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정의에 따라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여기 있는 값이 나온대. 무조건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만약 저게 같지 않잖아? 그럼 정규분포가 아닌 거야. 이해했어? 저기 같은 값이 있어야 되고 그 값이 표준 편차로 항상 나옵니다. 오케이? 좀 궁금하면 유림이 문과인가? 이과인가? 너 미적분 2 신청했어? 안 신청했어? 아마 이제 너희들이 정해보고 싶으면 고3 때 미적분 2 배우고 나서 저거 해보아도 됩니다. 정의에 따라서 계산하면 다 저 자리에 있는 m 나오고 저 자리에 있는 시그마 나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래의 너희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뭐 굳이 궁금하진 않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지 마십시오. 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 어떤 상수가 있고 여기 어떤 상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수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항상 평균의 값으로 나오고 항상 표준 편차의 값으로 나와서 그냥 공식 이걸 이제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쓰기로 그냥 해버린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규분포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확률 밀도함수 혹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 했어? 나는 하나밖에 강조 안 했어. 오늘 넓이랑 확률이랑 같다.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쌤이 지금부터 이 친구를 가지고 너희들을 설득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우리가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릴 건데 현호야, 이 함수를 보면 보이는 특징이 있어. 지수가 미지수. 나쁘지 않아? 한 100점 만점에 한 15점 정도 줄게. 자, 어쨌든 유현아 혹시 저 시기에 보이는 특징이 있어? 지수의 제곱이 있어. 자, 어쨌든 자 최유림 혹시 특징이 있어? 유림이는? 다혜는? 다목을 잘라야 되나? 자, 어쨌든 분수. 응? 저거 미시 분수. 나쁘지 않습니다. 30점 정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 응? 말해. 어? 뭐라고? 오, 그것도 괜찮아. 지수가 미지. 그거는 사실 유연히 말이랑 겹치지. 맞지? 왜냐면 이게 고쳤으면 2분의 1 x제곱 이렇게 고쳤을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미치 0과 1 사이다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미치 0과 1 사이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쌤은 이제 대칭성, y축 대칭을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너희들 느끼겠지, 공부하면서 미적분 2 가서 내가 이거 질문 때 대칭성 모르잖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못 하겠지. 다 나으신 것 같은데. 어? 다 나으신 거 아니에요? 뭐를? 목표로. 아니 방금은 이제 일부러 목을 가늘게 한 거잖아. 쌤 평소 목소리는 그렇게 품위가 없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품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이야, 대칭성. y축 대칭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y축 오른쪽만 그리고 y축 왼쪽은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함수가 알잖아. 쌤이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아이고, 괜히 어쨌든 우함수가 알겠지? 더 설명해야 돼? 진짜 괜찮아? 속으로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 0,1 지나면 0,1 지나면 그럼 생각해봐. 지금 밑이 1보다 크잖아, 맞지? 아, 밑이 1보다 작잖아? 0과 1 사이잖아? 그럼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되는 거지? 작아져. 근데 계속 작아져? 아니면 작아지다 말아? 알죠. 작아지긴 하지만 0에 가까워질 뿐 무한히 작아지는 건 아니다, 맞지?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왜냐면 y축 대칭에 대해서 여기가 1에 푹 내려갈 수는 없거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미분풀과 뾰족이 떠서 미분 가능해야 돼서 y축 대칭의 함수는 0에서의 미분 계수가 사실 항상 0돼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무조건 틀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하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이 친구는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건 그냥 뭐하고? 실수야. 그냥 평이동한 거에 불과해. 이런 거 다 상수야, 상수. 이런 거 다 상수야, 상수. 여기 이제 이 값이 조금 커지고 작아지고 영향을 주는 것밖에 없는 거지. 얘가 이제 변수가 되고 그 변수가 평이동된 겁니다. 괜찮니? 사실은 그냥 이 모양이야, 항상. 이 모양에서 위로 좀 더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좀 넓적하게 만들거나 위치를 약간 좌우로 움직이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실 부담스러운 친구는 아니야. 다만 이제 생긴 게 개수가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괜찮니? 현우 이해했어?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만큼이면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그린 친구를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정확히 n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균부 곡선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직선 m에 대하여 대칭. x는 m 대칭. 너무 간단한 얘기 나왔지. 원래 무슨 대칭이었다고? y축 대칭이라고. 그걸 x축 방향 m만큼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겠지. 그럼 괜찮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x축이 정근선이에요. x축이 정근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에서 보게 되면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위치 연관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0으로 갈 겁니다. 0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따라서 0이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이라서 x축이 정근선이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x축이 정근선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종 모양 문제인데 이리만 종 모양 맞죠? 최우림 너도 이거 종 모양이라고 생각해? 현아 이거 종 모양이라고 생각해? 다혜 이거 종 모양이라고 생각해? 유연이 이거 종 모양이라고 생각해? 쌤 교과서에 종 모양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야 실제로. 쌤은 이걸 이해하는데 20년 걸렸어. 물론 과장.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 고등학교 때 아무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어른 되고 나서 수업하다가 깨달았어. 아 너가 종모형이었구나. 왜지? 쌤이 생각하는 종은 에밀레종이거든. 에밀레종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서 쌤은 고등학교 때 계속 산모양이라고 했어. 수업 때도 산모양이라고 가르쳤어. 어느 순간 깨달아놨어. 이거 징글벨 종이야. 크리스마스 그 뭐지? 그 아메리칸 스타일 종이야. 아메리칸 스타일 종이야. 코리아 종은 이렇게 생겼어. 에밀레 생겼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그 징글벨 종 몰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속에 이렇게 샥샥샥 당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은근 잘 그리셨어. 그거 좁다니까. 아니 보면 알아. 진짜 사진 보면 진짜 무조건 아메리칸. 어쨌든 난 이걸 떠올리지 못했어 평생 아직 이제 알았으니까. 어쨌든 지금 몇십 년 동안 몰랐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종모양이래. 내가 아는 종은 에밀리 종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맞지? 현아야, 쌤 말 이해가 돼? 야, 아까 애들 엄청 공감했어.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일단 그 종모양. 아메리카 스타일 종모양이야. 괜찮니? 이렇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넓이가 1이야. 넓이가 1. 왜? 얘는 무슨 함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1인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는 뭐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었다는 말 자체가 그냥 넓이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거 넓이 1인 거는 못 구하도 이거 구하고 싶으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이중적분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무조건 투해도 못해. 이중적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어쨌든 또 뭐 당연히 할 수도 있지. 두 번째. 자, x는 m일 때 여기 이 함수 최대가 어디에 가지? 여기 꼭지점에서 가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냥 저 식에다 뭐 대입하면 돼? xm 대입하는 거야. 그럼 지수가 뭐 돼?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을 가집니다.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그마가 일정하게 되면 자, 여기서 시그마가 일정한 거야. 어차피 루트 2파이 상수야. 이도 숫자야. 시그마도 일정하네. 그러면 m이 바뀌는 거야. m만 변하는 거야. m은 근데 뭘 결정한다고 했어? 그래프의 대칭축. 다시 말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일정하게 되면 x는 m에 의해서 이제 위치만 바뀌는 위치만. 그래프의 위치만 바뀌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지? x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저기 m 바뀌어봤자 평이동만 하게 돼 있거든. 괜찮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에는 이제 그 m이 일정한 거야. m이 일정. 자, m이 일정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자고. 지금 최대값이 이거잖아. 그러면 표준 편차가 변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시그마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겨? 최대값이 작아지겠지, 맞지? 최대값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이 그래프가 최대값이 작아진다고 생각해봐.
근데 얘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지 알아? 그래프와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로 고정돼 있어. 근데 여기를 눌렀어.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양 사이드에서 올라와야 돼. 괜찮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삐꼬가 되네. 이렇게 그려지게 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옆이 올라가. 옆이 올라가.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넓이가 이제 1인 상태가 유지가 될 테니까. 반대로 이 시그마가 작아지게 되면 얘가 작아지면 최대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맞지? 그럼 최대가 커지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괜찮니? 그래야 이 가운데 올라간 만큼 옆에 양 사이드에서 내려와야지만 넓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옆이 내려가겠지. 양 사이드가. 그럼 옆에 어떻게 써놨죠? 거기 보면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곡선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넓게 퍼지고 시그마의 값이 작아질수록 곡선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양옆으로 폭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지.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서로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혹은 이 관계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시그마가 뭐지? 시그마가 뭐지? 표준 편차잖아, 맞지? 괜찮은 거 맞지? 다 잘 이해하고 있지? 오케이? 다 잘 이해하고 있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네, 생각해봐.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자료가 중심적인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많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넓적해져야 돼. 이해했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어떻다는 얘기야? 모여있다는 얘기야. 센터에 모여야 되니까 노란색처럼 그려지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참거지 판단 문제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꽤 나오거든. 그때 기억력식에서 저거 처리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여튼 나름 이해할 만했지. 처음 이거 봤을 때 그 어떤 상황보다는 훨씬 더 할 만한 친구였잖아. 섭섭하다. 쌤 좀 잘 이해시킨 것 같지 않아? 하루야. 자, 그다음에 잠깐만 다시 그래도 그래프를 한번 봐줍시다. 58페이지 거기 그래프 한번 봅시다. 거기 가운데 보면 m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 오른쪽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동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이제 시그마가 어떨수록 거기 시그마 3가 제일 크게 쓰면 표시하는 거잖아. 녹색이지, 녹색. 시그마 3가 제일 큰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제일 넓적하게 그려지는 거죠, 맞지? 그리고 시그마 1이 제일 작은데 그러니까 제일 뾰족하게 그려지는 거지. 센터에 모여서. 괜찮지? 오케이. 이게 정규포는 그냥 사실 해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겠어? 지금 개념 문제일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조금 늘어지니까 조금 버텨.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규분포들 중에서 이제 특수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거든. 가장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 우리가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특별히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때는 관례적으로 변수를 z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파이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이렇게 되고 정역이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거일 때 우리가 확률 변수 z가 다시 확률 변수도 z라고 씁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이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야. 표준 정규분포라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상용 로그처럼 이제 교과서에 뭘 계산해 놨냐면 여기를 내가 z라고 하게 되면
P 0부터 저 Z까지의 확률 또는 넓이, 이 넓이를 다 계산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책 190쪽 가보도록 하십시오. 190쪽. 그러면 T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얼마라고 돼 있어? 얼마라고 돼 있어? 1까지 확률이 아마 0.34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96은 0.475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2.58까지는 0.4951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0Z가 21 확률은 0.4772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가로줄 2.5 찾고 세로줄 0.08 찾으면 돼. 다 찾았어? 근데 저거를 외워야 우리 상여로그 값 혹시 로그 7이 얼마야? 모르잖아, 맞지? 로그 7은 사실 쓴 적이 거의 없던 수업 때도 0.8451인가 그럴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시험에는 당연히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다 주겠지, 맞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 시험에서 다 어떻게 된다고? 다 준다고. 쌤은 왜 외우고 있냐고? 문제를 너무 많이 써. 어쩌다 보니까 외우게 됐습니다. 잘. 근데 사실은 최소한 요거 두 개는 너희도 외우게 돼. 이 다음 단어는 저기 한 몇십 번 나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 있어. 별거 없고 요런 거는 그냥 사실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참 중요하지 않아. 우리 로그 3이 얼마지? 4771이잖아, 맞지?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얘가 얼마나 나와? 0.48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이야, 법이 아니야? 법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이 아니야.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더 다른 숫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일단 이 표를 이걸 보고 표에서 찾을 수 있으면 돼, 위치를. 형은 다 찾았었어? 뭐라고? 때려도 돼? 아 빨리 찾아봐. 2.58 찾아봐. 가로줄에서 2.5 찾고 그 다음에 세로줄로 쫓아서 0.08 내려오면 되잖아. 0.97 뭐야? 491 맞아? 사실 아까 시간 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맞았겠지. 근데 다 맞았는데. 근데 쌤이 저거 외우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이제 살다 보면 외워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자, 여튼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확률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넓이가 확률이다. 맞지?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이 표준 정규 부호 곡선에 대해서 우리한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뭐만 줘도 반쪽의 확률만 줘도 나머지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1 z1 이렇게 줬어. 그럼 이거 확률 얼마지? -1부터 1까지. -1부터 1까지. 어차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가 0.343이 그럼 이거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 -2부터 z가 이제 1까지래. 그러면 이제 0부터 2까지나 -2부터 0까지는 어차피 같고 그 다음에 얘가 0.343이니까 얘는 0.477이랑 0.343을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p z가 -1로 작거나 같거나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1이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y축 대칭이라서 이 넓이랑 어차피 똑같을 거라. 그러면 이 전체는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어. 전체 넓이가 1이었으므로 반쪽은 0.5야. 0.5에서 0.343을 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넓이를,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저 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이해했어? 그리고 사실 이게 확률이거든. 그럼 2.58쯤 되면 확률이 얼마나 되지? 0.0049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z가 2.58보다 크나 같은 확률이
0.0049가 된다. Z가 2.58보다 큰 앞설 확률이 0.004g. 그럼 이거는 큰 확률이야, 작은 확률이야? 작은 확률이야. 그럼 실제로 이 정도만 돼도 거의 안 나타나. 이게 제 3이 되잖아. 그럼 아마 0.000 아니 000 하여튼 0세개 이상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확률이라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확률 변수가 보통 이제 3까지만 주어져도 그 이상의 값은 문제 볼 때 사용될 일이 없어. 그래서 보통 0부터 3 정도까지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 표를 통해서 확률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들을 문제에서 일부 주겠지. 상윤호구에서 그랬던 거죠. 괜찮니?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써놓은 얘기들을 보면 표준 정규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평균이 0인 상황이 일반적일까 일반적이지 않을까? 우리 시험 쳤는데 평균이 0이야. 와우, 상큼하겠다, 맞지? 그렇잖아. 그치? 평균이 0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표준 정규분포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와 이제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이제 표준화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n m, 시그마 제곱일 때 우리가 표준화하는 공식이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공식이거든. 이걸 하게 되면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평균이론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A부터 B까지의 확률이랑 여기다가 X에 A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그마분의 A-M 한 결과가 시그마분의 B-M 한 확률과 이게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요거는 그냥 미적분 2에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저걸 보통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미 통시험 다 쳤잖아, 맞지? 관심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 해보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 하나도 안 어렵거든. 어렵진 않지만 일단 이제 그때 할 수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한테는 뭐야? 된대.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표를 따른다. 오케이. 자, 그때 우리한테 p 8부터 12인 확률을 구하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하겠다고 표준화 공식이 z는 시그마분의 여기는 2분의 같아, 되겠지? 2분의 x 평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확률은 p 8을 여기서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10을 여기 대입하면 1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0.68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정규분포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뭘 통해서 표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뭘 할 수 있다?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건 교과서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어서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속에서도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 정의는 된다고 했잖아, 맞지? 다만 그 정의를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직접 요구하지 않을 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알려질 때 뭐가 이 ax 더하기 b는 a ex 더하기 b가 연속에서 성립한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의 평균을 구할게. 이 시그마분의 x-는 얘를 이제 우리가 1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야. 지금 x의 평균이 뭐지? m이잖아. 여기다가 m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는 거야.
즉 이 Z는 그러니까 X를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Z의 평균은 여기 나온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AX 더하게 되면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Z는 시그마 그냥 바로 이거 씁시다.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그럼 공식에서 x 앞의 개수의 절대값.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양수잖아.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서 그래서 그냥 시그마 분의 1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시그마 x라고 쓰는 거야. 근데 시그마 이 x의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약분하게 되면 1이 되어서 표준 편차가 1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만저만해서 표준화를 하면 얘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바뀐대.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1차식 합성 혹은 1차식 치환이거든. 근데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1차식을 합성하거나 치환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좁아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모양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 원래 확률 변수가 정균표를 따랐다면 저 치환된 그 그래프도 여전히 정균표를 따르게 되고 실제로 항상 표준 정균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의 90%를 일단은 했습니다. 엄청 빨리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잘 이해하지? 자, 쌤이 지금 자 봅시다. 149쪽. 자, 149쪽에 있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거기 정균포 곡선의 성질도 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있는 표준 정균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확률 구하기도 설명했고 표준화까지도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51페이지에 보면 이제 거기 제일 하단에 원래 정균포가 주어져 있고 이제 그걸 표준화를 했더니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는데 거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괜찮아? 뭐 그림이 넓이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럼 괜찮아? 자, 그러면 152쪽을 봅시다. 자, 152쪽에 보면 330번을 빨리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m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평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분산을 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분산이 9니까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산이 16이니까 4의 제곱으로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1번 봅시다.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은 어떻게 돼?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넉대배해진다는 얘기 아니지 퍼진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로 m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 위치는 변하는 거지. m의 평이동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32번, 33번도 지금 풀어보십시오.
0.0228이 나와야 될 거네. 그러니까 0.02. 왜? 우리 이름이 계산 틀렸나 볼까? 맞나 보다. 아니 근데 이 쌤이 맞나 보다는 거의 맞는 게 그 숫자를 하도 많이 봤어. 웬만한 숫자는 그냥 눈에 익은 숫자가 나와. 맨날 똑같은 숫자 나오거든 사실은. 숫자가 엄청 특이할 수가 없잖아. 다 잘했어? 여러분 뭐 계산 틀린 거 있어? 자, 다음은요. 자, 넘어갑시다. 자, 16번부터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 갑시다. 16번부터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m과 시그마를 구하래. 그때 가조건은 p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px가 1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자, 근데 이제 정규분포는 대칭성을 가지지 않았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m이 될 건데 그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그러면 이 6과 16이 어떨 수밖에 없어. 센터가 n이 되어야 되겠지 않지. 그래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2분의 6 더하기 16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저기 안 썼는데 우리가 VAX 더하기 B는 뭐였지? 얘는 A제곱 VX 이렇게 되는 거였다. 맞지? 괜찮아? 따라서 거기 주어진 식은 그냥 81분의 1 곱하기 VX가 1에 다시 말해서 VX가 V의 제곱이래. 그러면 이제 이게 분산의 시그마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맞지? 따라서 이제 시그마는 9가 되는 거고. 아까 m은 여기가 11이었지. 그래서 11 더하기 9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17번. 자, x가 이제 n 40, 10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p 25부터 40까지의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 그럼 이제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표준화 공식이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평균의 값들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40은 이제 그냥 평균이니까 0이 되겠지.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얼마 0.433이겠지? 네. 그 다음에 p x가 60 이상일 확률을 구하게 나왔어. 이렇게 구하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p z가 2 이상일 확률이 되겠군요. 이제 아까 그 숫자겠지. 이렇게. 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노트 잠깐 봅시다. 거기 보면 61페이지의 첫 번째 참고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시그마의 의미가 뭐냐. 물론 이제 시그마의 의미는 당연히 표준 편차지만 얘가 어떤 단위로서의 확률 계산에서 단위로서의 기능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p m 마이너스 시그마 x m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에 대입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p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와. 괜찮아? 오케이. 마찬가지로 p m 마이너스 2 시그마 x m 더하기 2 시그마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얘는 p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두 칸 떨어져 있으면
표준에 대한 확률 변수 Z의 값이 2가 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O형이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시그마 한 칸 떨어져 있으면 표준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시그마가 단위의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도 봐봐. 이 8이라는 것은 평균의 10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한 칸 떨어진 거지, 맞지? 8과 10의 차이가 2잖아, 맞지? 2 작으니까 마이너스 한 칸 이렇게 나와. 괜찮아? 오케이? 12는 뭐야? 12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져 있지.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유연이 괜찮아? 그럼 유연이 시켜봐야 되겠네. 그러면 7부터 14까지 하게 되면 얘는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지? 10과 14의 차이가 얼마야? 10과 14의 차이 4 나오지? 4는 2의 몇 배야? 2배죠. 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과 7의 차이는 얼마야? 3이잖아. 근데 이제 작아진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2의 몇 배야? 너무 어렵지? 2분의 3배. 그치. 그래서 근데 우리 소수를 선호해. 그래서 마이너스 1.5라고 쓸 거야. 통계에서는 소수를 훨씬 선호하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 설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플러스 6이야. 6과 10의 차이는 얼마야? 4. 2의 몇 배? 근데 작아졌으니까 몇 배?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하자는 거지.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는 거지. 그럼 10과 15의 차이는? 5잖아. 그럼 2의 몇 배? 그럼 2.5 이렇게 씁니다. 괜찮니? 문제의 한 90%는 이렇게 나와. 한 10%는 그냥 이상한 숫자 나와서 결국 계산하게 만들거든. 혹은 문자로 나와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단순 계산할 때 문제 풀고 마무리할 때는 좀 편하게 만들어줘.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써. 자, 봅시다. 그래서 얘를 조금 일반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P n-k 시그마 x m 더하기 l 시그마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표준하게 되면 마이너스 k부터 이제 l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통 이제 공식화하는 편인 거지. 그림도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x가 m 50, 5의 제곱을 나는데 그때 p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래. 얘를 우리가 이제 정규포에서 그려보게 되면 이제 0.0013이 나오려면 여기가 k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넓이가 0.0013이라는 0.5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얘를 표준한 결과가 p, z가 무언가보다 커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0013이 나오려면 여기 이 값이 얼마야 되겠어? 표준화했을 때도 이렇게 그렸을 때도 0부터 거의 너무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도 여기 넓이가 0.0013이 나오길 바라거든. 그럼 여기가 3일 수밖에 없겠다, 맞지? 그래야 얘가 0.4987이 되어서 이때 확률이 0.001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어쨌든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얘가 3이 나왔다는 말은 K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몇 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3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50에다 5를 3번 더하면 얼마가 돼? 그래서 얘가 60거든. 괜찮니? 물론 실제로는 5분의 K-50이 3이다를 풀면 되지. 근데 이제 계산해도 얼마 안 걸리는데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빨리빨리 컷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건 잘 이해하고 있어? 자, 넘어갑시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천명이 돼, 천명. 그때
나중에 이제 평균이 이렇게 숫자가 이제 불편하게 주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정균포를 따는데 그때 첫 번째 문제에서 px가 170 이상인 비율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제 표준을 하는 거지. 5분의 x-164. 물론 이제 암산이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얘를 표준화 바로 할 수 있겠지. 암산으로도 시그마 단위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70을 대입하게 되면 pz가 1.2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1.2가 0.38오니까 얘는 0.115가 되겠다. 따라서 11.5%가 170 이상이 되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건 겁니다. 맞지? 자, 2번 갑시다. 그렇겠지? 쌤이 상위 11.5%일 리가 없잖아. 지금 농담이야 농담. 이상한데? 자 어쨌든 합시다. P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을 봅시다. P X가 이제 160 이상 170 이상 170 이하일 학생이 몇 명인지 그럼 비율을 구해서 저 1000명 그냥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표준하게 되면 P Z가 16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8이 될 거고요. 얘는 1.2가 되겠다 똑같이. 그래서 0.8이 0.288이고 그 다음에 1.2가 0.38로라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0.673인가? 이렇게 그러면 저기 1000명에 0.673을 곱하면 673명이 되는 거지.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어? 자, 넘어갑시다. 자, 20번 봅시다. 20번. 잠깐만. 자, 320명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이 2000명 응시할 때 그럼 합격할 확률 얼마야? 2000분의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 성적순으로 합격하니까 이거는 1000분의 160이라서 합격할 확률은 0.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인 정균표를 따는데 그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A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0.16이 합격한다는 말은 점수가 A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0.16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야 이제 그 정확히 0.16% 아니 그 16이라는 비율이 혹은 16%라는 그 비율이 이제 A점 이상이 되어서 합격을 하겠지. 그리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A점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P Z가 뭐 이상일 확률이 0.16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상일 확률이 0.16이 되려면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0.34가 돼야 되지. 여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다 맞지? 그러면 표준화된 확률로서 Z의 값이 1이 돼야 돼. 너는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도 돼. 자 여기가 0.34라고 줬으니까 이제 상위 0.16의 비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 경계값이 1이 되어야지만 이거 이상인 확률이 0.16이 되겠지. 자 그러면 결국 A를 표준하면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 그럼 A는 뭐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한간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는 525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될 겁니다. 괜찮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떠는 거 아니야?